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비중을 좀 줄이긴 시작했었어요. 네. 근데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슈퍼위크 맞으면서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헛발질했나 보다 했는데 그때 조금 줄이기 시작했었던 이유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한 2배 이상 계속 많았었고 그렇죠. 네. 이게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분위기 자체가 좀 쌓였었던 느낌이 좀 있었고요. 분명히 네.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 보면은 매도 일변도였었고 그렇죠. 또 이제 11월 들어서게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일정 부분 있을 것 네. 같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올랐죠. 슈퍼위크 더 예.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빠지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슈퍼위크 지나고 나니까 모든 이벤트 다 끝나고 또 네. 실적 발표도 소위 말해서 빅테크는 다음 주 엔비디아 하나 빼고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온 측면도 있다 보니까 모든 이벤트 끝나고 돌아보니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네. 앞을 보니 그동안 좀 이벤트에 묻혀가지고 가려져 있었던 것들, 대표적으로 뭐 셧다운에 의해 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는 현재의 노이즈들, 뭐 고용 이슈도 있고 또 금리 노이즈도 있었고, 네. 여기에 당비 자금 시장의 또 그 수급적인 문제도 좀 있고, 또 이제 AI 쪽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그때 되면 나타나는 버리버리 네. 했잖아요. 또 그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네. 그것도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 있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들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한꺼번에 밀린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4,000포인트 넘어서 가지고 200포인트 이상 올라갔던 거는 다른 종목이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유를 네. 가만히 보시면 기관들 특히 이제 펀드 쪽이나 이런 데가 한도가 2%가 늘어나면서 그거 채운다고 급하게 채우면서 그렇죠. 네. 땡긴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그 직전부터 계속 팔고 있었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 했던 거 반작용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팠죠. 반작용이 네. 나왔는데 너무 아프게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뭐지? 싶기는 했는데 뭐 그냥 나올 거 어차피 조정 나올 건데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네.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오니까 좀 아픈 게 좀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뭐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차라리 조정을 받고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사실 10월 달 들어서 쭉 일변도 매도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한 7만 원, 63만 원 찍었을 때 11월 3일이네. 63만 원 찍었을 때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사실 대량으로 좀 매도를 좀 쏟아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쏟아낸 수량 대비해서 빠지진 않았어요, 많이. 사실 그냥 차트 쭉 두고 보시면 급등했다가 좀 되돌림 나왔다가 그냥 이제 기간 조정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들이 좀 보여줘서 너무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단계는, 뭐 주가가 좀 당연히 빠지니까 걱정하시겠지만 이번 주는 조금은 어떻게 꾸역꾸역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4,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네, 오늘 3,953포인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4,000포인트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지수죠. 여기는 어떻게 되실 걸로 보세요? 4,000포인트가 의미가 있을까요? 전 그거 전에 우선 저기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을 보면 네, 중요하죠. 네. 8조 원 이상을 팔았었어요. 네. 선물만. 네. 근데 우리가 그거 잘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그거 미리 본 바람에 마지막에 튀는 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물량을 줄여놓고 나서 후회를 했었는데, 그렇게 팔아댔던 이유가 뭘까 보시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는 계속 팔고 있었어요. 네. 또.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선에서 봤을 땐 지수상으로 3,600에서 700선 정도면 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특히 파생 포지션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6,300억 정도 네. 손실이 났었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좀 줄었는데 외국인들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투기적인 건 개투나 웬이나 똑같다는 똑같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하방이 좀 강해지니까 네. 이것들이 물량을 조금 매도 쳐놨던 걸 줄이더니 맞습니다. 다시 더 늘려버리더라고요.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지. 네. 근데 이제 일본 증시 돌아서고 나스닥 선물 돌아서고 뭐 재변적인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판에 들어와가지고 1,000억 정도를 다시 환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외국인들 포지션을 놓고 보면 저는 일단 이게 지금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둘째 주까지 그렇죠. 누적 포지션 가지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4,300억 정도 손실일 거예요. 네. 그거 때문에라도 외국인들은 일단은 크게 올라가는 거를 원치 않을 거다. 네.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은 좀 막힐 것 같아요. 12월 둘째 주까지는.
대신에 이게 이제 급락을 하지만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네. 많은데 급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오늘 막판에 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제 생각을 보냈는데 이거 느낌인데 네. 왠지 모르게 주말간에 셧다운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좋은 뉴스가 조금 풀릴 것 같은 뉘앙스의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네네.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만약에 완전히 풀리는 게 확정되면 또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이제 또 얻어 터지면서 만기 전에 한 번 더 누르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여기서 한 번 튀면은 최소 5천억 이상의 손실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든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막힐 것 같고 반면에 오늘도 지금 반도체가 되게 강했잖아요. 네. 반도체가 되게 강했다는 얘기는 반도체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게 시장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밀리면 일단 무조건 들어와요. 지금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많이 바이 더 딥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칩 쪽에서는 아마 저점을 그렇게 심하게 깔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11월 달에는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칩이라든지 기존의 주도주들 저점에서 좀 싸게 사는 전략 그리고 좀 어쨌든 거래가 좀 편한 거는 그래도 코스닥 쪽에 바이오 섹터 네. 이쪽이 여전히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국인 포지션 이야기를 좀 하셔서 저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계약수를 자주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수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이즈 말고? 한 5만, 6만? 네, 맞습니다. 5만 4천 계약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369 9월 달 만기 9월 11일 이후에 9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이제 4만 6천 계약이거든요. 4만 6천 계약 오늘까지. 근데 이게 어제하고 오늘 좀 파생 포지션 의미가 있는 게 어제 외국인들이 플러스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환매수. 그러니까 어제도 내내 팔다가 오후 들어서 확 사고 오늘도 오전에는 팔 물량이 거의 없어서 그런가 거의 보합세 가다가 오후 들어서 사들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두 개가 좀 플러스가 뿅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장중에 5만 4천 계약까지 순매도가가 갔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 확 밀었다가 확 들어 올리는 그런 구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 사이즈 그러니까 순매도 누적으로 만기 이후에 5만 계약이면 올해 4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그 관세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심했을 때가 5만 계약 정도 찍었을 거예요. 장중에. 그때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은 현물이야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약은 사실 위아래 좀 하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 사실 우려는 많이 좀 줄은 상태잖아요. 뭐 그냥 AI 버블 우려 있는데 사실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저도 조금은 반등 확률이 꽤 높은 위치지 않을까.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좀 정리하지 않았는가. 이제 좀 팔 만큼 다 팔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거만 좀 판단하시면 대형주고도 같이 따라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도 같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제 시간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10월 말 그리고 11월 말 되면 이제 사모펀드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북클로징 이슈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빨리 이제 펀드 쉽게 말해서 펀드들 상환해버리고 성과급 받고 크리스마스 때 휴가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운용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달 시장이 재미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에 반도체 그러니까 이 이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겠죠. 원전, 그 다음에 전력기기, 방산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일부 파생하는 애들이 노려가지고 네. 같이 친 거라고 보거든요. 선물 매도를. 네. 그게 연계가 됐던 게 지금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1월 들어서 계속 순매도가 꽤 크게 터졌는데도 그렇죠. 네. 그걸 무시했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된 건 이번 주에 이제 한꺼번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북클로징 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 나올 거고 차익 실현 나올 거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조방원전 다 고점 대비해서 매물 쏟아지면서 밀렸고 네. 반도체도 어쨌든 매물 꽤 많이 나왔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막판에 블록딜까지 받은 거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더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지수가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기는 좀 버거울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물 매도를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예상하고 다르게 되니까 고점에서 더 치고 하다 보니까 5만 계약을 넘기고 금액으로 8조를 넘기는 금액까지 찼다가 이제 최근에 좀 빠질 때 그리고 그 중간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채웠다가 또 빠지니까 또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오늘 하루도 그랬어요. 사실은 장중에 처음에 좀 줄이는 것 같더니만 매도세를 줄이는 것 같더니만 또 장중에 또 빠지는 게 좀 커진다 싶으니까 갖다 또 확 밀어버리는 그림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오니까 또 이제 막판에 다시 저 현물 팔고 뭐 이러면서 눌러가면서 거기다 대놓고 다시 사고 이런 패턴을 보였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가장 큰 고민은 북클로징 하는 애들이 아니고 지금 파상에서 선물 매도 친 애들이 가장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갑자기 적극적으로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또 환율도 뭐 현재 그렇죠. 그렇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기회를 엿보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손실을 좀 줄여가지고 만기를 맞이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저는 거래소 쪽은 그걸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지수상으로 상승 부분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된다라는 게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4천선이면 막힐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하나오션이 그 호주 그 군함 비즈니스 관련해 가지고 그 오커스라고 하는 쪽 그룹에서 뭐 제안을 받았다. 한화하고 현대가 동시에 받았는데 해필이면 오스탈 쪽 관련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호주 오스탈사 인수하려고 하는 하나오션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대량으로 급등하면서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조선주들 고점이 언제 나왔냐면 다 경고받으면서 고점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다음 주 초반이면은 또 풀리겠죠. 선중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놓고 얘기하면은 얼떨결에 일단 조선은 바닥 확인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단계적으로 보면은 크게 뭐 여기서 더 빠진다기보다는 바닥 확인 가능성을 하나둘씩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면 방산주도 막 급락 나왔잖아요. 뭐 LIG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 좀 네거티브하게 내면서 폭락했고 다른 방산주들 뭐 노이즈 아닌 노이즈를 그 루머죠. 근데 만들어내가면서 뺐는데 그런 것들도 거래 터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바닥 잡기만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지수는 칩이 크게 안 밀리는 이상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틀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제 고객님들한테는 일단 봤을 때 3,800선 정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폭발의 시대가 열리는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2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대세 상승장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유동성 폭발의 시기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산 규모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이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창봉과 함께라면 이제 주식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저와 딱 8주만 함께 해보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답을 줄이고 정답을 반복한다. 그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을 통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거기에 더해 2026년 주도주와 2030년 미래 섹터 전망까지 매주 3회 강의와 매일 2회 시장 분석과 실습으로 총 8주 동안 수익을 위한 모든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년의 투자 경험과 수많은 투자자와 함께 쌓은 실전 노하우 그 모든 걸 이번 과정에서 쏟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수업을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실제로 돈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에서 저 하창봉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셋을 모두 책임지고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수익 실현반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